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틈틈이 그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도 그렇고 생활 독일어도 그렇고 새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힘을 내서 이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강좌 자체 목표가 20강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설명을 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거나 하면 뒤에서 몇 강 정도 늘릴 계획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독일어 문법 썸타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단위로 넘어온 지가 꽤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평서문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혹은 의문문에서 거꾸로 평서문으로 돌려놓는 작업들을 같이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일 때 뭐를 쓴다 그랬냐면 바로 do라는 녀석을 전혀 새로운 녀석을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선택적으로 목적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칠게요. 요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요렇게 1 번과 2 번이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맨 끝에 물음표만 붙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흔히들 말할 때 요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주어와 동사에 뭐 도치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위치한 동사는 이거는 얘는 이 자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단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를 뒤로 넘겨보낸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일단은 그러거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흔히들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정말 전문적인 그런 수준에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닌 이상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시고, 자, 의문문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어가 뒤로 빠지는 건데 편의상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니까. 자, 그럼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Ich gehe in die Schule 요거를 갖다가 의문문을 만들면 우리말로는 뭐죠? Ich gehe in die Schule 나는 학교에 갑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의문문 만들기 전에 참고로 좀 더 보고 갑시다. 자, 여기서 die Schule, in die Schule 자, 기본적으로 die Schule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는 뭐라 그래요? 대학교도 참고로 여성이니까 die를 씁니다. 대학교는 Universität 씁니다. 자, 영어에 좀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좀 빨리 마음이 급한가? 왜 이러지? 자, 여기서 die Universität. 자, 영어로 university하고 똑같죠? university하고 똑같은데 ty 대신에 그러니까 t umlaut t 해서 Universität 그러면 Universität. university라고 하는 걸 Universität. 자, 그래서 슈레에 다니는 학생들을 뭐라 그랬냐면 남자아이들은 der Schüler라고 했을 거고 여자애들은 die Schülerin 해 가지고 en을 붙였죠. 요거 기억을 하실 거고. 자, Universität에 다니는 학생들은 der Student였고 der Student 여학생들은 die Studentin 하고 해서 끝에다가 en 하고 붙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요렇게 en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경우, 특히나 사람을 가리키는 여성 명사의 경우는 복수형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n에 n을 더 붙여서 die Schülerinnen 한다는 거, 그리고 die Studentinnen 요렇게 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 반복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센스 있게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der Student를 보는 순간 뭔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der Student 요렇게 엔테로 끝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특히나 직업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주로. 엔테를 엔티로 끝나는 표현들인 경우는 격변어가 독특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미나티브일 때 der Student 했던 것이 자, 게니티브 가봅시다. des 사운드 흐르면하죠. des studentes가 아니고 des studenten 한다는 게 요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dative them student 해놓고 ten 여기도 또 en
그리고 Accusative, then, studenten 여기도 또 en 요렇게 해서 ente로 끝나는 요런 그 사람을 가리키는 특히나 어떤 직업적인 거나 이런 것들 가리키는 단어의 격변화는 독특하게 변하더라. 그래서 patient라든지 student라든지 이런 식의 ente로 끝나는 단어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분명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겠죠? 네,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보고 또 한 가지 인디 슐리긴을 보는 순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고 대답하시면 정말 크게 반성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했거든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앞전자죠. 앞전자. 그래서 영어로도 pre 해놓고 position이죠. 독일어로는 발음만 다르죠. preposition이죠. preposition 하고 있는 거고 영어로는 preposition 하고 있는 거죠. preposition, preposition. 전치사, 포지션이죠. 포지션, 위치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pre, 뭐뭐뭐 앞에. 이 기준이 뭐다? 명사다. 즉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 해서 전치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항상 얘는 명사 앞에만 올 수 있고 그리고 명사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명사의 아주 종속적인 명사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팔짱 끼고 붙어만 다니는 그런 껌딱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사가 혼자 도망가 버리면 전치사는 그냥 죽어버려요. 혼자 살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여기서 in die Schule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는 이 녀석에서 die Schule를 뜯어버린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 in이라는 녀석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죠. 단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덩어리가 하나 새로 남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 그걸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명사 원래 명사였던 이 슈레라는 녀석도 이 녀석도 더 이상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명사가 무슨 기능을 하는데? 명사가 바로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die Schule는 목적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die in die Schule까지 묶어서 여러분들 흔히 영어 표현 배울 때나 무슨 뭐 전치사, 구전치사 뭐 이런 걸 배울 때 바로 그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나는 갑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이죠. 혹은 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표현들을 흔히 문장 내에 뭐라 그래요? 부사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문장 내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die Schule 뜯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한 두 번만 더 얘기하면 입에 근육 붙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뜯지 마세요. 자, 원론으로 넘어갑시다. 의문문 만들기 복습. 이시기 인디 슐레. 나는 학교 갑니다. 그러면 너는 학교 가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너는 학교 가니? 자, 나는에서 너는으로 바뀌니까 에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에시에서 두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동사가 뭐죠? 긴 동사네요. 긴 동사. 요렇게 쓰겠죠. 원형은 긴 동사. 자, 두일 때긴 동사 어떻게 변하죠? 어떻게 변할까? 이시기 두일 때 어떻게 변하죠? ESTTENTEN 두 게스트겠죠. 두 게스트 해놓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In die Schule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두 게스트 in die Schule.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 요 두 녀석의 위치만 바뀌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맨 앞으로 나가면 대문자로 쓰겠죠. 문장 처음이니까 게스트 해놓고 게스트 두 in die Schule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맨 끝에 Fragezeichen 물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 읽을 때도 게스트 두 하지 마시고 게스트 이렇게 게스트 자연스럽게 이어서 게스트 게스트 두 하지 마시고 게스트 게스트 in die Schule 너는 학교 가니 게스트 in die Schule 하면 되겠죠. 게스트 in die Schule 학교 가니 ich gehe in die Schule 그러면 게스트 in die Schul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ich bin glücklich. 요거 발음. 한 상태에서 소리만 이를 내니까
그죠? 위하고 다르죠? 위 해버리면은 이 되면서 입이 양쪽으로 벌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입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 Ich bin glücklich. 자, 요거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행운이 있는 뭐 나는 그 운이 좋은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행복하다라는 표현 쓸 때도 Ich bin glücklic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Ich bin glücklich.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요.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행복하니? 자, 너니까 두겠죠. 그런데 동사가 뭐예요? 요거 동사 원형 뭘까요? be인의 동사 원형. 이거 전혀 다르게 생긴 거라 그랬죠? 뭐였냐면 바로 기억하실까요? sein 동사였죠. 영어의 비동사,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sein 동사는 있을 때 be인이죠. 자, sein 동사는 전형적인 불규칙 변화고 정말 생뚱맞기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있을 때 쌓인 동사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거 알고 계시리라고 희망하면서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있을 때 been 그렇죠. do일 때 어떻게 쓰죠? do일 때 beast가 되고 er, sie, 했을 때 어떻게 쓰죠? as 했을 때 쌓인 동사 ist죠. 그리고 vire일 때는 사실상 동사 원형은 동일하니까 via 근데 sein 할 것 같죠? 근데 여기도 예외예요. 여기도 via sint가 돼야 되죠. 그리고 ihr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들 요거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너희들 이어일 때는 seid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문자 존칭 sie와 복수형 소문자 sie일 때는 sind다. 그래서 특히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단어 끝에 d가 들어가지만 독일어에서 단어 끝에 있는 d는 무슨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요? t 발음이 나니까 sind가 아니고 sind가 돼야 되고 seid가 아니고 seid가 돼야 됩니다. 요거 발음 주의하세요. Ich bin 따라 읽어봅시다.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이렇게 해서 자인동사의 변화까지도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쵸? 저만 외우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혹시나 이게 아직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틈틈이 계속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인동사는 죽을 때까지 쓰여요. 독일어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이상 무조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do일 때 우리가 자인동사 배웠죠? 좀 전에 beast라는 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do일 때는 beast더라 나왔고 나머지 거 쓰면 되겠죠? du bist 어떻게 써요? glücklich 너는 행복해. 자, 그럼 너는 행복하니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이제는 bist 동사가 맨 앞에서 bist du 하면 되겠죠? bist du 나머지 거 그대로 glücklich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bist du glücklich 너는 행복하니? Ich bin glücklich. bist du glücklich? 나는 행복해. 너는 행복하니? bist du glücklich?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지금 전혀 생소한 거 아니죠? 우리 분명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ich habe Hunger. ich habe Hunger. 나는 배고파. 자, 여기는 동사가 haben 동사네요. ich habe Hunger. 자, 그럼 너는 배고프니? 너니까 의문문 do를 쓰겠지. 일단 do. 자, haben 동사 do일 때 어떻게 쓰죠? do일 때 ich habe, du 어떻게 쓰죠? du hast죠. du hast.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대로 Hunger 쓰면 되겠죠. du hast Hunger.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걸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순서를 바꿔봐야 되겠죠? 요번엔 하벤 동사가 맨 앞에 나오니까 요걸 대문자로 써서 hast, do 하면 되겠죠. hast, do 해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붕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음표. 자, 이것도 hast do 하지 마시고 hast do 자연스럽게 발음이어서 hast 붕어 이렇게 hast do 붕어 하지 마시고 hast 붕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의문문을 평사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Sprichst du Deutsch? 라고 했죠. Sprichst du Deutsch? 독일어 할 줄 아니? 너 독일어 하니? 자, 요걸 보는 순간 Sprichst du Deutsch? 이거의 동사 원형이 뭐더라? Sprichst du? 이거 혹시 동사 원형 기억하실까요? 동사 원형 어떻게 생겼죠? 바로 sprechen 이죠. sprechen. 영어의 speak에 해당하는 거죠. speak. sprechen. 자, 그럼 너는 독일어 하니? 그럼 뭐랄까? 나는 독일어 해.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럼 뭐예요? 이시가 되겠죠. 주어는. 자, 이시일 때 sprechen 동사 어떻게 변하죠? 거의 1인칭일 때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시 어떻게 써요? ich spreche 해놓고 나머지 거 그대로 어떻게? Deuts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독일어 합니다. Ich spreche Deutsch. Ich spreche Deutsch. 그런데 예를 들면 조동사를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안 배우신 분도 그럼 조동사 안 배운 분이 더 많겠네요. 지금 현재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조동사 나중에 할게요. 요거 얘기했다가 괜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 해봅시다. Deutsch 말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들 많이 배웠죠. 우리말 뭐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말 Koreanisch 이렇게 쓰죠. Koreanisch 우리말 한국어. 일본어 Japanisch 이렇게 쓴다고 Japanisch. 중국어 뭐라 그럴까요? Chines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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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Swedish, Swedish, 스웨덴어. 그리고 English 당연히 이건 알 거고 English. 참고로 이거 SC하로 쓰셔야 돼요. CH 아닙니다. SC하입니다. 영어로는 CH만 붙이면 되죠. 독일어는 SC하가 다 붙어야 돼. English 이렇게 다 붙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했을 것이고. 그리고 히네즈시가 나와서 말인데 저거 히네즈시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자, 희나 이렇게 써요. 희나 중국 희나. 자, 요거에 대한 발음, 츠이하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거랑 힘이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힘이 이게 힘이 내지는 희나 히네즈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정석이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남부 지방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키나 케미 그리고 키네즈시 이렇게 읽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남부지방의 사투리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어의 사투리가 우리나라 말처럼 뭐 그런 사투리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 삼아 그렇게 혹시나 누가 읽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아, 쟤는 남부에서 독일어를 배웠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키나 케미 키네즈시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저는 비교적 그래도 음, 아예 생남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중남부 중쪽 그쪽이었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특히나 R 발음 같은 거 sprechen 때 R 발음이 좀 강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제 특징이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wohnst du in Seoul? 너 서울에 사니? 자, wohnen 동사는 in 어디 하고 장소를 쓰죠. in Seoul. wohnst du in Seoul? 자, 너는 서울에 사니? 그럼 나는 서울에 살아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나는 wohnen 동사. ich 때 ich wohne ich wohne 하면 그다음 ich wohn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요. 자, 여기다 아무거나 도시 이름 넣으면 되지. Ich wohne in Berlin. Ich wohne in Frankfurt. Ich wohne in 부산. Ich wohne in 뭐 광주. Ich wohne in 해놓고 원하는 도시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ich wohne in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를린 하고 있지 않았어요. Ich wohne in Berlin.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베를린 하고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베를린 하지 마시고 요렇게 쓰잖아요. 요거 베를린 아니 벨린 그나마도 그 뭐라고 하니 두 번째 파트 벨린 뒤에 강세가 붙어요. 벨린 벨린 베를린 아니고 벨린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Ich wohne in Berlin. 그 빠르게 대화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베를린이면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느낌. 여러분들 읽으실 때 베를린 초장에 말씀드렸던 모두 있었죠? 요한 세바스찬 이거 누구죠? 바흐죠, 바흐. 이거 바흐 내지는 바하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독일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읽으면 추악스럽습니다. 바흐라고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발음에 관련해서는 튜빙앤 큐팅 이런 것들 특히 N 하는 발음도 말씀드렸죠. 이거 제발 N 하고 읽지 마시라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자, ich habe einen Tisch. 자, haben 동사 같은 경우는 가지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그 뒤에 일단 accusative object가 와야 됩니다. 가지다, 무엇을 가지다. 우리말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haben 동사에는 항상 accusative가 온다. 이게 가지다라는 뜻을 가질 때만이에요. 가지다라는 뜻일 때만. 그래서 einen Tisch. I have a table 하는 거. I have a table. Ich habe einen Tisch. 아, 여기서 einen인 거 보니까 tish는 뭐다? 아, 남성 명사겠구나. der Tisch. 그러니까 der des dem den 하는 것처럼 eines, einem, einen. 너무 빠른가요? ein, eines, einem, einen 했죠. der des dem den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쿠사티프일 때에 n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남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티시는 der Tisch. 아하, 얘는 남성 명사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der Tisch입니다. 뜻은 책상이죠. 책상. 티시. 여기서 발전한 형태로 예를 들면 에스티시 같은 거 썼어요. 에스티시. 에스티시 식탁이에요. 이게 에센 동사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 같이가. 에스티시. 그러니까 먹는 테이블. 식탁이죠. 우리말하고 똑같죠? 에스티시. 그럼 schreibtisch도 있어요. schreibtisch. schreiben 자체가 무엇을 쓰다 이런 거거든요. schreiben. 근데 거기서 schreibtisch 잃어버리면 뭐냐면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schreibtisch 이런 식으로. schreibtisch, esstisch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관사 부정관사 할 때처럼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가 아니라 not 부정 딱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아닌 딱 그거 말하는 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죠? not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not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독일어는 nicht를 붙여요. nicht 이렇게. 근데 이렇게 nicht만 붙이고 땡이었으면 설명을 안 했겠죠 아마. 자, 일단 봅시다. 영어의 not, 독일어의 nicht는 어디다 붙이나요? 일반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말 앞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you're not my daughter. 뭐야? 너는 내 딸 아니야? not my daughter죠. 내 딸 아니야. my daughter라 내 딸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니까 그 앞에다 not을 붙여서 not my daughter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요 not my daughter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처럼 ich habe einen Tisch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einen Tisch 나는 책상 하나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einen Tisch를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ich habe까지 그대로 쓰면 되겠죠. ich habe 해놓고 어떻게 쓰면 돼요? 뭐 붙인다고요? 독일어는 nicht죠. ich habe nicht 해놓고 그 다음에 einen Tisch 요렇게만 쓰면 되는 거면 참 좋겠죠. 문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요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시합에 keinen Tisch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죠. keinen Tisch. 여러분, keinen Tisch. 답은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부정하고자 하는 거 앞에 nicht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부정관사가 나오죠. einen Tisch 이렇게 nicht einen Tisc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nicht와 뒤에 나오는 부정관사를 합쳐버립니다. nicht와 ein을 이렇게 합쳐요. 이걸 두 개를.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kein이라고 하는 겁니다. kein. Ich habe nicht einen Tisch가 원래는 맞는데 아주 그냥 정말 수학적으로 따져서 하나하나를 대입해 보면 그런데 nicht와 ein이 맞아서 뭐가 된다? 바로 keinen이 되더라. 그래서 ich habe keinen Tisch가 됩니다. Ich habe keinen Tisch. 깨끗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보기 좋게. 어떻게 되느냐? Ich habe nicht einen Tisch. nicht를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 넣어서 만든 다음에 그걸 합치면 ich habe 그 다음 어떻게 된다? keinen Tisch다. keinen Tisch. 이렇게. 그래서 einen 대신 앞에다 카를 넣어서 그냥 keinen 이렇게만 바꾸면 끝이에요. ich habe keinen Tisch. 그러면 I have not a table 이런 얘기죠. I have not a table. 나는 테이블 없어요. 나 책상 가진 거 없는데? 이런 얘기죠. ich habe keinen Tisch. 어디서 왔다? nicht와 ein이 만나서 keinen이 됐더라라는 걸 보여드렸죠. 자, 그거를 옆에다가 써봅시다. ich habe 그다음 어떻게 쓴다고요? keinen Tisch 이렇게 쓰면 되더라. 그나마도 이 keinen은 어디서 왔다? nicht와 ein이 만나서 왔더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ich habe ein Buch 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책 한 권 없을 수 있죠. 그럼 ich habe 책을 부정하려면 ich habe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nicht 쓰고 nicht 하고 ein Buch 자, 여기서 왜 ein Buch였어요? Buch는 중성 명사잖아요. 중성 아쿠사티브 뭐예요? eines, einem, ein 기억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관사랑 인칭 대명사랑 미친 듯이 반복을 했던 거예요. 자, ich habe nicht ein Buch. 자, nicht와 ein이 만났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얘를 둘이 합쳐서 kein 하면 되겠죠. kein. 자, nicht ein Buch니까 지워서 어떻게 쓴다? kein Buc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not a book 하는 거죠. Ich habe kein Bu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Ich habe kein Buch. 자,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eine Katz는 뭐로 바꾸면 돼요? 그냥 keine Katze 부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ich habe 어떻게 쓰면 돼요? eine Katze가 아니라 keine Katze. ich habe keine Katze. 나는 뭐 어때요? 고양이? 없어. 난 고양이 안 키우나 봐. Ich habe keine Katze. 이렇게 만드시면 되더라. 이게 부정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Ich habe. 자, 같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Ich habe einen Tisch. 어떻게 바꾼다고요? Ich habe keinen Tisch. 그 다음, ich habe ein Buch. 자, 부정문으로 ich habe kein Bu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ich habe eine Katze가 있었고, 그럼 ich habe keine Katze가 되겠네요. 원리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keinen Tisch로 만들고, kein Buch로 만들고, keine Katze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앞에다가는 일반적으로 써놓고 뒤에다가는 부정문 만드는 거예요. Ich lese. 자, 이건 lesen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영어에 read입니다. read. read. lesen. 책을 읽다 할 때는 read. lesen. 원형은 lesen. 요거 우리 배웠죠? do least하고 변하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뒤에 그 우리가 전에 이거 불규칙 동사 격변화 배웠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프린트물 이거를 이제 그 단면 인수하신 다음에 뒷면에다가 요런 동사가 나오면 격변화를 쭉 동사 변화로 써보시는 거.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쭉쭉쭉 만들어 보시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 자, 일단 reason 동사. 얘 같은 경우도 목적어로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보흐죠, 보흐. 얘는 성이 뭐죠? 성이 노이트홈 중성이었죠. 그럼 중성의 아쿠사티브 뭐 쓰면 되죠? 부정관사 ein, eines, einem, ein, ich lese, ein Buch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만 써놓고 보면 뭐냐면 요걸 갖다가 노미나티브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생긴 게 ein이라고 해서 다 노미나티브가 아니에요. 앞에 동사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가 뭐예요? 레이센 동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아쿠사티브로서의 ein이겠구나 라는 걸 판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부정하면 ich lese ein Buch 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ich lese nicht ein Buch 하면 되겠죠. nicht ein Buch. 자, 그게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kein Buch 하면 되겠죠. ich lese kein Buch. 난 책 안 읽어. ich lese kein Buch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ich höre Musik. 나는 음악을 들어요. Musik hören. ich höre Musik. 음악을 들어요. 근데 얘 보면 앞에 관사 없죠. 응? 관사 없죠. 그래서 ich höre nicht Musik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여기에 들어갈 답이 뭐냐면 ich höre keine Musik입니다. keine Musik. 뭐예요? 분명히 nicht ein 해가지고 kein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kein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음악이라고 하는 걸, 무직이라고 하는 녀석을 셀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나요? 음악 한 개, 두 개, 세 개 되나요? 아니죠. 한 곡, 두 곡, 세 곡은 가능한데 음악이라고 하는 건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하나, 두 개, 세 개 어떤 단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부정관사, ein 혹은 eine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부정관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왜 그래요? ein 이거 의미가 뭐니까? 사실은 숫자 1, eins죠. eins. 영어의 어나 언도 뭐예요?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무직 같은 경우는 eine Musik 혹은 뭐 zwei Musik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정관사를 못 쓰는 건 맞는데 부정관사를 못 쓰지만 그런데 여기서 not을 붙여서 nicht ein을 말하는 kein은 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왜? 예를 들면 ich höre die Musik 하면 뭐예요? die Musik. die Musik 하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음악이겠죠. die. 정관사니까. 얘를 부정하면 뭐예요? nicht die Musik 하면 돼요. 특정한 그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들어. 근데 난 단순히 음악 듣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음악 들을 때는 얘는 관사 없이 쓰면 돼. ich höre Musik 해버리면 돼요. 왜? 부정관사를 못 쓰니까. 그러면
Ich höre nicht Musik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는 상황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keine Musik 이때 등장한 거예요. 참고로 무직은 여성 명사입니다. nicht die Musik은 가능한데 그걸 다시 이번에는 특정하지 않게 나는 그냥 음악 자체를 안 들어라고 하고 싶은데 ich höre가 그래서 명사 앞에는 그냥 nicht 플러스 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kein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keine Musik.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쓸 때 ich höre keine Musik을 가지고 일반 평서문으로 만들 때 ich höre eine Musik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ich höre Musik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ich höre keine Musik 이 부분 왕복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ich höre keine Musik, ich höre Musik, ich höre keine Musik.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거 혹시나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요 부분은 조금 심화적으로 kind 부분을 따로 다루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봅시다. Eine Katze ist zu Hause.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떻대요? zu Hause 집에 있대요. 자, 그럼 keine Katze ist zu Hause 하면 되겠죠? 고양이 집에 없어. keine Katze ist zu Hause.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끝나죠. 요게 바로 nicht와 ein이 만나는 형태입니다. 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nicht가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 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ich bin glücklich. 나 행복해. 그럼 나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되면 돼요? glücklich 앞에다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ich bin 어떻게 쓰면 돼요? 기본적으로 nicht glücklich. 요거까지는 쉬워요. ich bin nicht glücklich. 왜?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 nicht를 붙이면 된다니까. 근데 이거 glücklich는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관사도 없잖아. 명사가 아니니까. 그냥 nicht 갖다 주세요. 간단하죠? 그녀는 크다. Sie ist groß. Sie ist. 해놓고 어떻게 쓰면 돼요? nicht groß. 크지 않아. nicht groß.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간단하죠. Wir sind müde. 우리 피곤해. Wir sind 어떻게 쓰면 돼요? Wir sind 어떻게 쓰면 돼요? nicht müde. 우가 müde. 이거 주면 안 되는데. was? Wir sind nicht müde.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다. 그냥 nicht 보시면 돼요. Ich bin nicht glücklich. Sie ist nicht groß. Wir sind nicht müde. 여기까지는 다 간단하죠. 형용사들이면 그냥 그 앞에다가 nicht를 붙여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죠? nicht glücklich, nicht groß, nicht müde. 간단해요, 여기는. 문제는 여기입니다. Ich frage dich. 나는 자, fragen 동사가 질문하다, 무엇을 묻다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해서 묻다겠네요? 라고 해석하면 틀립니다. fragen 동사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fragen이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accusative 씁니다. 우리말로 누구누구에게 묻다인데 그게 아니라 이시죠. 나 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Ich frage dich. I ask you예요. I ask you. 그런데 fragen 동사는 항상 accusative 쓴다는 거. 자, 요거를 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랬죠.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가 nicht를 붙이면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럼 dish를 부정해 봅시다. ich 해놓고 frage 어떻게 쓰면 돼요? nicht dich 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안 끝나요. ich frage nicht dich. 너한테 물은 게 아니야. 그럼 누구 하고 뒤에다 설명을 써야 돼. 그럼 누구? 그래서 영어 뭐 했어요? Not A but B 있죠. 요거. A가 아니라 B라는 걸 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Not A but B. 그런 것처럼 nicht가 있을 때는 요렇게 쓰기 nicht dich. 네가 아니면 nicht 아면 그럼 뭐냐? sondern B 요게 있어야 돼요. 이거 sondern 이게 이제 영어의 but에 해당하는 건데 not A but B 할 때 그 but에 해당하는 건데 nicht dich. 난 너한테 물은 게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물었는데? 라고 당연히 그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가 아닌 다른 누군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ich frage dich nicht 쓸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너한테 물은 게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었어. 도 있지만 난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나 아무 얘기도 한 거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질문하다, 물어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ich 해놓고 nicht frage dich로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자리는 주어 딱 해놔도 동사 자리예요. 평서문에서. 이거는 뭐 거의 뭐 절대 불변의 진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동사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흔히 이게 동사를 부정하는 게 뭐냐면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사가 무슨 역할이냐면 서술어 역할이잖아요. 서술어. 우리말로 따지면 뭐예요? 무엇 무엇을 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가 부정되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nicht를 바로 맨 끝에 씁니다. 그래서 ich frage dich nicht를 쓰면 그럼 나는 너한테 질문한 게 딴 사람한테 질문했어가 아니라 나는 질문을 그냥 안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ich frage nicht dich라고 써버리면 너한테 네가 아닌 거죠. 네가 아닌 거. 그럼 질문을 하긴 했는데 네가 아닌 거야 대상이. 그럼 너 말고 다른 누군가한테 질문했다라는 설명이 뒤에 나와주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질문 자체를 안 한 거야. 그럴 때는 fragen이라고 하는 이 동사, 질문하라고 하는 동사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데 이 동사 앞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 왜? 이 동사 자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의 맨 뒤에다가 그냥 갖다가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ist frage dich nicht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fragen이라고 동사를 부정하는 꼴이 돼가지고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 돼가지고 나는 질문 안 했어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질문 안 했어. 그러니까 ich frage dich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을 부정하는지 따라서 ich frage 해놓고 난 너한테 부정한 게 너한테 질문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걸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nicht dich라고 쓰면 되겠죠. nicht dich 너한테 질문한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문장이 일반적으로 안 끝나요. 왜? 그럼 누구한테 질문했는데? 라는 뒤에 설명이 나와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문장 전체 동사를 부정하게 된다면 ich frage dich까지 그대로 써놓고 어떻게 쓰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nicht를 붙여주는 거예요. ich frage dich nicht. 나 질문 안 했는데 라는 거죠. ich frage dich nicht.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프린트물에는 요 두 번째 그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을 표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하시고 적어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sie hilft ihm. 그녀는 helps. 영어의 help죠. 이거의 변화 형태죠. he hilft him. hilft him이죠. him. 그를 돕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를 돕는다는데 왜 datif일까요? helfen 동사는 항상 datif와 씁니다. 제가 입에 근육 붙을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래서 우리말로 아쿠사티브, 다티브를 그냥 에게를 하고 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해석되는 거고 그것도 우리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독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helfen, dativ, fragen, accusativ. 이거 단어 외울 때 항상 그런 요소들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녀가 그를 돕습니다죠. 자, 요거를 그를 돕는 게 아니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sie hilft 못하네요. sie hilft 해놓고 그를 돕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nicht ihm이겠죠. nicht ihm. 그럼 뒤에다가 그럼 누군데? sondern 하고 쓸 수 있겠죠. sondern 블라블라블라. 그를 돕는 건 아니야. 그럼 누굴? 돕긴 돕는다는 거잖아. 그 돕는다고 하는 helfen 동사가 부정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ie hilft ihm 해놓고 nicht죠. 이런 뭐야?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돕는다는 거죠. 위에 건 뭐야? 돕기는 돕는데 돕는 대상이 그가 아니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뭐야? 돕는 행동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sie hilft nicht ihm 하든지 sie hilft ihm nicht 하든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영어도 마찬가지 사실은 같은 패턴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지우고 써봅시다. 그 다음에 wir gehen
Wir geben ihr ein Heft. 자, 그녀에게 노트 한 권을 줍니다. 그러면 wir geben ihr 해놓고 뭘 할 수 있어요? kein Heft를 쓸 수 있죠. 그럼 뭐야? kein Heft. 우리는 그녀에게 노트를 주지 않아요. kein Heft 노트 안 줬어요. 그럼 다른 거 줬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wir geben ihr ein Heft 하고 맨 끝에다가 nicht 붙여 뭐예요? 이 주는 행동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죠. 우리는 그녀에게 노트를 안 줬어요. 주지 않은 거야. 근데 kind Heft는 뭐야? 노트를 준 게 아니고 다른 걸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들 중 이렇게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좀 다시 들어보고 하시면서 혹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댓글이나 뭐 유튜브 댓글도 좋고 페이스북 댓글 좋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인 부분은 nicht ein 부분은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해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어려웠지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본적으로 nicht ein이 붙는 조건 그리고 문장 전체를 맨 뒤에서 nicht로 부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